그래서 결국은 이제 21세기 인류의 최대 화두는 이제 아마 에너지하고 환경 문제가 될 건데요.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탄소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부의 2014년도 미래부에서 나온 그 발전 전략 로드맵상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소득 2만 불 여기에 머물러져 있는데 여기서 4만 불 이상 이렇게 올라가려면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에너지, 바이오, 신소재, 그다음에 뭐 AI 같은 뭐 로봇 뭐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해서 그동안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했던 이제 신소재 중에서 에너지하고 환경 쪽에 관련된 그 소재가 특히 이제 탄소 소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탄소 소재가 해왔던 역할들이 어떤 해결사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소재로 안 될 때 탄소 소재가 나와서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탄소 쓰지 왜 다른 거 쓰다가 왜 나중에 가니까 탄소를 쓰냐. 그게 이제 비싸서 그렇습니다. 탄소 소재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다른 소재로 해보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탄소 소재로 대체해서 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탄소 소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아직까지 뭐 해결이 안 된 분야도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지구를 구하는 게 탄소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 탄소 소재를 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 뭐 발굴 이럴 때 들어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핵심 소재가 탄소 소재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목탄 요거 자체가 탄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미세 구조를 들여다 보면 계속 들어가면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는 벌집 구조를 가진 그래핀이 나오거든요. 그게 수치됐던 뭐 카본 블랙이 됐던 탄소 섬유가 됐던 뭐 흑연이 됐던 다 미세 구조로 들어가면 벌집 모양의 그래핀 구조가 그냥 딱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 구조가 어떤 식으로 서로 얽히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다양하게 될 뿐이지 실제로는 탄소 섬유도 그냥 수체 한 종류라고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 인간이 발견한 이 탄소 소재가 이제 수치인데 이거 갖고 이제 글씨를 뭐 썼겠죠. 뭐 지금도 사용하죠. 미술 쪽에서 데센 같은 거 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시던 현빈도 이렇게 뭐 그릴 수 있고요. 이 수치 이제 우리 조상들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냄새 제거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장 같은데 이렇게 띄우고 여기 우리 아들 나면은 뭐 이렇게 금줄 같은데 수치를 걸어놓거든요. 이게 살균 효과나 이런 것들이 수치 있기 때문에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출 전자현미경으로 쳐다보면 탄소 소재 중에서 이런 미세한 기공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춘. 그래서 일부러 이런 이제 기공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탄소 소재를 우리 탄소 소재 쪽에서는 이제 활성탄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활성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활성탄이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정제를 한다든지 공기 정제라든지 이런 필터에는 반드시 활성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돗물 사업소 같은데 물 정제할 때 활성탄을 거의 트럭으로 맨날 갖다 이렇게 들이부을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 활성탄 시장이 실제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섬유 시장보다 몇 배 큰 시장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만들기도 쉽고 그냥 유기물을 우리 몸도 이제 유기물이요. 어떤 유기물이든지 간에 열 처리를 하면 다 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섬유도 뭐 펜뿐만 아니라 어떤 섬유든지 간에 우리가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탄화를 시키면 탄소가 되는데요. 탄소 섬유가 되는데 왜 굳이 폴리아크릴론 나이트를 효성해서 만드는 펜만 굳이 구입하냐. 여러 섬유 중에서 걔만 강도가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걔를 쓰는 것 뿐이고요. 어떤 유기물이든지 간에 다 열 처리를 하면 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 시킬 때 약간의 숯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약간의 공기가 들어가면서 숯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기공이 이제 막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활성탄 같은 경우는 얘가 가지는 1g의 비표 면적이 1000m²나 한 3000m² 정도 됩니다. 축구 운동장만큼 1g이 가지는 비표 면적이. 그래서 어떤 뭐 중금속이든 나쁜 물질이든 이런 걸 다 흡착해내는 이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전주가 그 붓글씨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먹도 이 전주에서 많이 만드는데 이 먹도 탄소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먹은 이제 이 식물성 기름을 태워서 나온 끓음을 모아서 악효로 굳혀놓은 게 이 먹이거든요. 근데 그 끓음이 탄소 소재입니다. 그거를 이제 전공용어로는 이제 카본 블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카본 블랙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프린트 토너나 복사기 토너 까보시면 시커먼 그 가루도 있잖아요. 그게 카본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악효로 굳혀놓은 게 그냥 먹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식물성 기름을 태워서 나온 끓음을 갖고 먹은 쓰는데 이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그 콜타르, 그러니까 석탄을 건류시켜서 코크스를 만들 때 이제 타르 같은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 이런 제철 쪽에서는 이 코크스가 없으면 철을 만들 수 없거든요. 코크스를 철광석하고 같이 집어넣어야 그 온도도 올라가고 이 코크스 자체가 이제 이 철광석을 환원시켜서 쇠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제철소에서는 코크스를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때 이제 타르가 나오는데 그거를 모아놓은 게 이제 그 콜타르고요. 그 콜타르를 태워서 끓음을 모아놓은 게 이 카본 블랙입니다. 이거를 또 카본 블랙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동차 타이어. 이 고무는 딱딱한 물질이 아니죠, 원래. 물렁물렁한 건데 카본 블랙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굉장히 고무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 내구성이라든지 내마모성이라든지 내열성이라든지 이런 걸 증가시킬 때 카본 블랙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무 산업 쪽에는 이제 카본 블랙을 많이 쓰고요. 그 타이어가 시커먼 이유가 카본 블랙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커먼한 겁니다. 원래 이 탄소 소재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흑연하고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다 100% 탄소로 되어 있는 탄소 소재고요. 얘 두 개가 왜 가장 이 대표적인 탄소 소재냐? 흑연은 그러니까 뭐 전공용어로 뭐 공대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탄소가 sp2 결합을 하고 있느냐, sp3 결합을 하고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sp3 결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애고 이 흑연이 sp2 결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애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이아몬드 빼놓고는 전부 다 이 sp2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흑연이든 활성탄이든 뭐 카본 블랙이든 뭐 어떤 거든지 간에.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뭐 흑연인데요. 이 흑연을 아마 지금 뭐 다들 몸에 하나씩 흑연은 갖고 계실 텐데 이 흑연이 의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철 제강 산업에서 이 전극봉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한 해에 수천억씩 수입해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광석 만들 때 밑에서 불 떼는 게 아니고요. 이 흑연 전극봉을 2개를 받고 전기를 탁 통전시키면 온도가 3000도까지 순식간에 쫙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발열체 2000도 이상 넘어가는 발열체는 흑연 아니면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전극봉이라든지 원자로 이 감속로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흑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리콘 웨이퍼 같은 거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을 녹여서 태양전지라든지 반도체 웨이퍼 만들 때 일단 실리콘을 녹여야 되는데 실리콘의 멜팅 포인트가 2000도가 넘어갑니다. 그럼 어떤 도가니에다가 넣고 열을 가해서 실리콘을 녹여야 되는데 그 도가니 2000도에서 버틸 수 있는 재료가 사실 세라믹은 버티기는 하지만 2000도 이상 올라가면 열충격성 때문에 바스러지거든요. 근데 이 탄소 소재는 특이하게 2000도가 넘어가면 오히려 강도가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온, 노, 도가니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흑연으로 돼 있고요. 모타 브러쉬 같은 거 아마 모타 까보면 양쪽에 시커먼 거 이렇게 2개 들어있는 그게 이제 흑연 브러쉬이고요. 알게 모르게 이게 일반 산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고온 뭐 베어링이라든지 뭐 실링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흑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리튬이온 전지의 전극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이
요 흑연 쪽으로 들어가면 충전이고요. 흑연에 들어갔던 리튬이 이층 코발트 옥사이드 양극 쪽으로 나오면은 그게 이제 방전이거든요. 그래서 충전 방전해서 그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의 리튬이온 전지는 전부 다 이 탄소 소재 흑연을 뭐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 양극 쪽에 흑연을 쓰는 게 아니라 리튬 메탈을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쓰면 그 여지없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원래 리튬이온 전지 개발된 지가 벌써 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전지인데요. 근데 이 리튬 메탈을 쓰면 거의 충전 방전 한 10대 번 하면 바로 폭발해버려서 사용을 못했던 전지죠. 그래서 이걸 흑연으로 사용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상용화가 된 거죠. 물론 이제 리튬이온 전지 쪽에 이제 이 리튬이온 전지가 왜 그렇게 크게 곽광을 받냐면 지금 여기 2차 전지 중에서 뭐 니카드 전지니 뭐 니켈 수소 전지니 지금 그냥 나오는 이런 전지들이 볼테지가 1.2V짜리죠. 리튬이온 전지는 3.6V고요.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볼테지 자승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1.2V 곱하기 자승한 것보다 3.6V 곱하기 자승하면 한 12배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를 이제 뭐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2차 전지에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 전자기기의 눈에 해당되는 게 이제 LCD죠. LCD 뭐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 머리에 해당되는 게 반도체고 심장에 해당되는 게 이제 2차 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옛날에는 뭐 이런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비쌌던 뭐 이런 스마트폰은 아니고 그냥 무선 전화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게 줄어드는 원인이 물론 이제 반도체가 발달했기도 했지만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든 거죠. 얇게 만들 수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대량의 탄소 소재가 뭐 쓰일 거고요. 특히 이제 연료전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 자동차 중에서 보통 일반 회사들은 이제 리튬 전지를 가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로 가고 있죠. 연료전지는 뭐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수소하고 산소를 집어넣어서 물을 만드는 대신에 전기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그 전기 분해를 역반응으로 시킨 게 이제 그 연료전지고요. 실제로 만약에 소나타를 급 정도 되는 거를 이 연료전지로 만든다 하면 들어가야 될 탄소 섬유 양이 지금 효동에서 생산하는 거 공장 저 2-3개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마 한 수천 톤 정도가 여기에 다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연료전지 쪽 시장을 쳐다보면 이제 탄소 소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든 그게 연료 전지든 뭐 풍력 발전 브레이드도 뭐 탄소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탄소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자동차의 어떤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탄소 소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전원, 이제 배터리라든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체도 가볍게 해야 되고 해서 전기 자동차 근데 이 시장이 이제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흑연이든 석탄이든 다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온 고압에서 압축하면 다이아몬드로 변합니다. 그게 이제 뭐 인조 다이아몬드 만들 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를 탄소 소재에서는 이제 뭐 다이아몬드라고 하지는 않고요. 보통 인조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조 다이아몬드는 아까처럼 뭐 고온고압에서 압축해서 만드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코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초경구류 같은데 이제 경도가 좋기 때문에 미세 가공하는 이제 공구류 같은데 다이아몬드 코팅 같은 걸 하는데요. 그게 그냥 메탄가스 같은 거를 800도나 뭐 1000도에서 이렇게 흘려주면 표면에 열분에 의해서 이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면서 이렇게 코팅이 착 되거든요. 어느 특정한 조건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흑연을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그리고 탄소 섬유는 최초 발견자가 에디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디슨이 뭐 할 때 만들었냐면 요 전구에 요 필라멘트를 탄소 섬유로 썼고요. 지금은 이제 텅스텐으로 바뀌었지만 이 에디슨이 요
이 탄소 섬유를 어떤 걸 썼냐면 그 대나무를 탄화시켜서 수치죠. 대나무 탄화시키면 그냥 수치죠. 근데 대나무는 결이 있어서 이게 잘 뜯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을 쭉 뜯어냈더니 이제 섬유상으로 그게 나온 거죠. 그 일종의 이제 그걸 탄소 섬유라고 해서 최초 발견자라고 하는데 공업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에디슨이 최초 발견자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여기에 이제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전구를 실제로는 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탄소 섬유는 뭐 응용 분야가 굉장히 그 뭐 다양합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항공우주 방산이라든지 스포츠 쪽에만 많이 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쌌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싸졌어도 비싸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엄청 비쌌죠. 비싸서 그 비싸지만 성능만 나온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분야가 이 두 분야입니다.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이 스포츠 쪽은 이제 매니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탄소섬유 가격이 싸지고, 그리고 이제 산업이 이제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제 고성능의 부품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일반 산업 분야 쪽으로 탄소섬유가 널리 뭐 사용이 되고요. 이 탄소섬유가 왜 많이 쓰이냐면, 실제로 한 장 실 그 한 가닥 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무게 자체가 뭐 여타 다른 섬유에 비해서 탄소 섬유가 뭐 실 한 가닥 갖고 뭐 한 소나타 한 대 정도 이렇게 들어 올릴 정도의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성능 부품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인간이 만드는 섬유 중에서 가장 강도가 좋은 섬유라고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장 강도로 치면은 이제 강철의 뭐 한 10배 정도 되고요. 뭐 모듈러스가 7배,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라든지 열을 또 전도하는 그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이나 알칼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부식당하지도 않고, 뭐 열에 의해서 녹거나 뭐 그러지도 않죠. 근데 어떻게 보면 소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재라고 할 수. 그리고 이게 생체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탄소 소재는 어떤 뭐 부반응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 관절, 인공 뼈, 뭐 이런 인공 치아 뭐 이런 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 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폰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 이 애플 쪽에서 나오는 특허들을 조사를 해보면 탄소 섬유로 얘네들이 특허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뭐 무슨 특허를 내나 보면 이제 뭐 특허 보면 뭐 이런 건데요. 결국은 이제 케이스, 태블릿 PC나 이 아이폰 케이스를 탄소 섬유로 만든 특허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은 저도 아이폰 쓰는데 그 케이스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삼성 갤럭시에 비해서 조금 무겁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알루미늄 쓰면 전자파가 차폐가 되죠. 갤럭시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전자파를 차폐하기 위해서 그 뒷면에 그 실버 페이스로 이제 떡칠을 하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애플은 요 케이스를 탄소 섬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특허를,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허는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 탄소 섬유가 이제 전자파를 차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은 전자파를 이렇게 튕겨내는 거고요. 탄소 섬유는 그냥 흡수해버리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텔스 기능을 가지는 무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탄소 섬유로 만들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옷 자체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러려면 이제 옷이나 이런 데다가 전기라든지 아니면 신호를 줄 수 있는 전기가 흐르는 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도 이제 최근에는 쓰이거나, 아니면 이제 인텔리전트 텍사일이라고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몸에 장착되어지는 뭐 이런 거 할 때 전원을 공급하고 뭐 신호를 주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탄소 섬유가 아마 쓰일 가능성이 향후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탄소 섬유 자체는 이제 뭐 내염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불에 잘 붙지도 않고, 잘 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방탄복 같은 거 만들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그 리얼 인텔리전스 텍사일이라고, 뭐 영화에서 보시면 뭐 총알도 맞고, 뭐 불도 맞고, 안에 뭐 디스플레이도 탁 되고, 이런 거를 현재의 기술로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탄소 섬유로 아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탄소 소재라고 한다면, 이제 나노탄소 쪽은 앞에 보시는 이게 이제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이제 C60이라고 해서 플로렌이라고 하는 이제 진짜 축구공처럼 생긴 탄소가 있거든요. 나노탄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래핀, 흑연 시트 한 장을 딱 떠내면 이제 그래핀이 되고요. 얘를 또로로 말아놓으면 그 탄소 나노 튜브가 됩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직경이 뭐 0.4나노에서 보통 한 30나노 미만 정도 되는, 실제로 죽부인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실제로는 죽부인처럼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잘라서 보여드리는 뿐이지. 그래서 그래핀은 이게 이제 2000 몇 년도, 10년도든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이걸 그래핀을 발견해서 그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이 그래핀 시트 한 장의 특성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양자 효과라고 하죠. 퀀텀 이펙트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관찰이 되고, 전자가 거의 저항 없이 흘러가는 뭐 그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물리적인 현상들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그 받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그래핀 시트를 그냥 또로로 말아놓으면 탄소 나노튜브가 됩니다. 탄소 나노튜브 배를 가르면 그래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뭐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이랑 그 구조 특성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 유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탄소 나노튜브는 합성하기는 엄청 쉽습니다. 그냥 아세틸렌 가스나 메탄 가스나 알코올이 됐던 뭐 그게 벤젠이 됐던, 화장실 가서 보시면 그 좀약 같은 나프탈렌 이런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하고 금속만 있으면 진짜 쉽게 그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600도 이상 1000도 정도 사이에서 그냥 그런 하이드로카본 소스, 그러니까 유기 물질하고 이 금속 촉매가 날려 들어가면 이게 순식간적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최근에는 뭐 삼성, 뭐 LG, 뭐 금호 이런 데서 연간 수십 톤씩 만들어서 그 실제로 사용, 이제 전극 재료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그 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CNT 가지고 탄소 섬유도 만들 수 있습니다. CNT 그걸 면섬을 꼬듯이 이렇게 꽈가지고 실제로 뭐 섬유도 뭐 만들 수 있고, 이 CNT나 그래핀은 이제 응용 분야 자체가 굉장히 이것도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분야, 투명 정적이나 아니면 나노 디바이스 같은 나노 센서나 뭐 이런 그 테라비트급의 메모리 소자니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뭐 복합재라든지 전극 재료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그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 보통 상용화되어서 나온 것들이 그 복합재가 플라스틱에다가 탄소 섬유 대신에 뭐 CNT 조금 넣어서 전도성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최근에 많이 그 나옵니다. 전자파 차폐라든지 아니면 정전 방지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CNT나 그래핀 같은 경우는 얇게 코팅하면 투명하지만 전기가 흐르는 이 필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스마트폰에도 투명 전극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는 이제 ITO라고 해서 인디움 틴 옥사이드라고 해서 금속 물질을 얇게 코팅해서 쓰는데요. 이게 이제 터치 패널 같은 거에는 이제 이미 다 원래 이제 투명 전도 필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CNT나 그래핀 갖고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얘를 안 쓰는 이유는 지금 인디움 그 ITO 같은 거 써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나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뭐 CNT 투명 전극 휴대폰 적용돼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중국 같은 데에서는 뭐 나와 있고, 뭐 그래핀 같은 경우도 갤럭시나 이런 데 채용된 것도 있긴 있는데, 얘가 아마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플렉시블로 가잖아요. 근데 ITO 같은 경우는 구부리면은 크랙이 가면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렉시블로 가면 CNT나 그래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구부려도 저항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 투명 전도 필름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이제 그 사용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윈도우라고 해서 이런 이제 그 유리창 자체가 그냥 디스플레이로 변하는, 그래서 CNT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전자통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그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에서 뭐 그러니까 요 CNT 하나가 이제 그 전자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05년도에 그 32인치 칼라 TV를 구현해서 뭐 보여준 적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상용화까지는 안 가 있고, 그리고 뭐 CNT 끝에서 전자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소형 엑스레이, 포터블 엑스레이 장치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실제로 CNT에서 나오는 엑스레이 가지고 찍은 이제 그 멸치고요. 여기 사람 손, 뭐 쥐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조그만하게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려면 병원에 가면 뭐 이만한 커다란 장치 앞에서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포터블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이제 그 CNT의 전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이제 발광판을 대면 그 현미 이런 그 전원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면발광체라든지 아니면 그냥 형광등하고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탄소 산업 아마 최대 잠재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자동차 쪽이 될 건데 이 시장이 언제 터질지는 참 그 10년이 될지 뭐 15년이 될지 모르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틈새 시장이라는 거를 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국 탄소 섬유 가지고 꼭 뭐 그 언젠가 터지면 큰 시장이 되겠지만 그런 시장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능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필요한 거죠. 결국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 성능보다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탄소섬유 자기장지각 같은 거 여기 이제 신용카드 뭐 집어넣는 뭐 그런 케이스 같은 거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여기 뭐 탄소섬유로 뭐 설피 만들어서 파는 뭐 아이디어 상품이죠 일종의. 그다음에 아까 그 CNT나 그래픽 같은 경우는 투명하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스피커로 투명한 그냥 필름인데 스피커로 그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거기 어디서 서울에 한 대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로 내서 만든 거를 스피커 회사가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실제로 그 제품화했던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활성탄 같은 거 실제로 뭐 안에 뭐 사실은 뭐 이 안에 활성탄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건데요. 야외에 나갔을 때 더러운 물이나 이런 거 한 번에 걸르면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 실제로 되거든요. 이게 정글의 법칙인가? 뭐 거기서도 한번 그 나왔던. 그래서 실제로 탄소 소재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탄소 소재는 강력한 무기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들 수 있는 대부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탄소 소재 어떤 이런 이제 이 하드웨어에서 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들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그 일이고요. 우리 자체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자체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량으로 열리는 뭐 그런 시장만 기다릴 게 아니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틈새 시장이나 뭐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언제든지 대박 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그 뭐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지구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공간 내에서의 어떤 지식 자원이나 하이테크를 이용한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소재 입장에서도 이런 거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고민을 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은 다 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 소재 가지고 뭐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걸 왜 탄소로 만드냐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만들 수 있는데요. 다만 어떤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걸 만들 것이냐가 이제 그 중요한 거죠.